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오늘 앞서 보신 것처럼 김해 봉하마을엔 수많은 추모객들이 몰렸습니다. 부산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직접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을 애도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이 노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따가운 햇살에 지칠 법도 하지만 추모객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노 전 대통령을 애도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요. 그립고 많은 분들이 추도식에 참석하셔서 또 가족들이랑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추도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사당 여야 대표 등이 참석했고 특히 노 전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했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해 고인의 초상화를 선물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을 높이 기렸습니다. As I painted President No, I thought about his commitment to human rights. I painted a kind and sympathetic man. 부산에서도 박인영 시의회 의장 등 시민들을 대표해 시의원 다수가 참석했고 개인 휴가를 내고 직접 봉하마을을 찾은 부산 시민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추도식은 새로운 노무현이란 주제에 맞게 노 전 대통령을 잃은 슬픔에 머물지 말고 그의 정신과 유산을 이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유족 측 대표로 나선 아들 건호 씨도 추모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 전 대통령의 유운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그들의 조직된 힘에 대한 믿음은 고인께서 정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신조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도 시민들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추도식을 지켜보며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그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지역 화폐,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돈의 역외 유출을 막자, 또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며 지금 전국에서 60개가 넘는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화폐는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인천 지역화폐 홍보 동영상입니다. 지역 내 어디서든 사용만 하면 쓴 금액의 6%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IC카드 형태의 인천 지역화폐입니다. 저는 인천시청에 연락해서 촬영용으로 받아봤는데요. 모바일 앱을 깔고 카드를 받은 인천 시민들은 이 선불식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해서 지역 가맹점에서 쓰게 됩니다. 정부와 인천시가 각각 4%와 2%, 모두 6%를 지원한 데다 각 구군별 인센티브 4%를 더하면 최대 10%까지 쓴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도입 이후 5달 만에 가입자 17만 명, 발행액 330억 원을 넘기며 인천 시민의 지갑 속을 빠른 속도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만 원을 충전을 해서 10만 원을 쓰시게 되면은 점포에가 쓰시게 되면 바로 6천 원이 되돌아옵니다. 캐시백 형태로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돈을 쓰면서도 기분이 좋고 돈 버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인천을 비롯해 국내 69곳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해 사용 중입니다. 지역 소득이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막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산에서는 관련 토론회가 최근 열리고 남구와 동구 2개 지자체가 도입을 준비 중인 정도입니다. 지역에 있는 골목 상권 또 전통시장 경제 흐름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부산시는 지금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해서 다만 카드가 아닌 온누리 상품권 같은 종이 형태로 지역 화폐를 발행할 경우 번거로운 가맹점 모집, 부정 유통 등에 대한 우려는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지역 화폐. 전국 7대 광역시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의 지역 화폐는 언제쯤 등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작가들이 힘들게 만든 웹툰, 만화 등의 컨텐츠를 불법 공유하는 범죄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2의 밤토끼로 불린 기업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는데요.
이들은 불법 수집한 컨텐츠 수십만 건을 다른 불법 사이트에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된 이후 급격히 성장한 어른아이닷컴입니다. 웹툰, 만화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트로 월 평균 방문객만 780만 명에 이릅니다. 사이트에 도박, 성매매 배너 광고를 하고 싶다는 업자들이 줄을 이으면서 운영진은 2년 동안 광고료 등으로 12억 원을 벌었습니다. 주목할 건 진화한 범죄 수법입니다. 이들은 중국에 회사를 차려 콘텐츠 게시 작업을 전담하는 직원 8명을 채용했습니다. 몇몇 개인이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가 아예 기업 형태를 갖춘 겁니다. 종합 운영업체를 설립을 했고 현지 종업원들에게 특별 승진 또는 심사 승진, 퇴직금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적극적으로 영업했기 때문에 제2의 밤토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수집한 불법 콘텐츠는 같은 목적을 가진 업자들에게도 넘겨졌습니다. 단돈 60만 원에 26만 건의 웹툰, 만화 등을 또 다른 불법 사이트에 팔아 넘긴 겁니다. 콘텐츠의 불법 공유가 이전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한 콘텐츠 시장의 피해 규모는 어림잡기조차 힘들 거란 게 웹툰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주범 38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다른 불법 사이트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3살 A씨가 자신의 SUV 차량과 운전석 쪽에 있던 주차장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변속 레버를 중립이나 후진에 놓은 상태로 차에서 내리다가 갑자기 차량이 뒤로 밀려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신 검안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흉부 압박 질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최근 6연패를 기록하며 결국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습니다. 팬들의 상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꼴찌 롯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류재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무기력한 타선에 무기력한 투구. 롯데자이언츠가 최하위의 수모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3연승을 기록한 뒤 지금까지 무려 6연패. 꼴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아와의 3연전 중 2경기를 내리쳤습니다. 가을 야구 마지노선인 5위 LG와도 8경기 반이나 차이 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수진. 평균 자책점은 6.13점으로 최하위.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1.75로 매이닝 2명 정도의 상대팀 타자가 롯데 투수를 상대로 출루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 평균 자책점과 출루 허용률은 리그 10개 구단 가운데 9위. 불펜 투수 평균 자책점과 출루 허용률은 아예 리그 꼴찌를 기록해 선발과 불펜 가릴 것 없이 최악의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수들의 어떤 그 적재적소에 어떤 기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전력을 좀 더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코칭 스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수비도 문제입니다. 투수들이 맘 놓고 공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실책도 43개로 10팀 가운데 2번째. 수비율도 삼성과 함께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중위권인 타선이 유일한 위안이지만 수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힘들게 점수를 내도 쉽게 역전을 당합니다. 이제 막 쉬운 경기를 치르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리그의 잔여 경기가 많이 남아 가을 야구를 향한 거인의 선전을 팬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 경제계를 주요 산업과 업종별로 돌아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국산 화장품의 출발지, 부산 화장품 산업의 역사와 현재를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보부상들이 북을 동동 치며 크림의 일본식 발음인 구리무를 외친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동동구리무. 왔어요. 동동구르마. 자, 빨리 가요.
광복 전후 유행했던 화장품입니다. 다음 중 최초의 국산 화장품을 골라보세요. 수입이 아닌 최초의 국산 동동구리무인 럭키크림입니다. 1947년 부산 기업인 락키화학에서 만든 제품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시초가 됐습니다. 또 락키화학은 또 이 뚜껑을 부서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 최초의 합성 수지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건 또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의 원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13조 5천억 원. 한류 바람을 타고 49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10년 사이 1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부산의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비중은 아직 3%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한 CGMP 지정업소인 아마란스 화장품.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지역 최대 화장품 기업입니다. 매출 대비 7, 8%의 연구개발 투자로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기술을 자꾸 혁신시키고 변화시키고 세계적인 기술과 함께 견주어서 앞서가는 기술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용 화장품은 국내 선두권을 달리며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엔 남성들도 피부 미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화장품 시장의 외연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시연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제품들을 이렇게 발라봤는데요. 최근엔 남성용 화장품도 다양한 원료가 추가되면서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창업한 화장품 업체인 강스 코스메티크. 200여 가지 원료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화장품 제작, 위탁 주문 생산, 수출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바다의 해양 생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톱니 모자반의 주름 개선, 미백 효과가 상당히 좀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톱니 모자반에 이제 기초 화장품, 스킨 로션, 그다음에 크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산 제품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며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 마련된 부산 화장품 공동 매장에도 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용 화장품이 많이 특화되어 있고요. 특히 원료로 보면 부산 해양 생물의 수산물을 원료화해서 다시마, 미역, 모자반 같은 그런 종류의 원료들을 화장품화 시킴으로써 부산시는 공동 생산시설 구축과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 화장품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네이버가 새롭게 변경한 모바일 뉴스 서비스에 지역 언론을 배제하면서 지역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와 전국 민주언론 시민연합, 지역방송협의회 등은 오늘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의 상업주의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나아가 지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언론이 만든 뉴스는 물론 최초 보도와 특정 보도를 검색해 찾는 것도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언론사와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대학교 건물 외벽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오늘 오후 사고 현장에서 학교 측의 관리감독 소홀이 건물 외벽 붕괴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2시쯤 부산대 미화원인 68살 A씨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미술관 외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양산 통도사에서 돌진한 차량에 사고를 당했던 모녀가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숨졌던 52살 A씨의 모친인 78살 B씨는 뇌출혈과 장기 손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11일 만인 오늘 아침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사찰 경내에 진입하던 75살 김모 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인파를 향해 돌진해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미분양 주택 수가 지난달 5,401가구로 3월에 비해 105가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군별로는 부산 진구가 1,087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장군 951가구, 영도구 526가구 등이었습니다. 특히 북구의 경우 최근 일반 분양에 나선 아파트가 많은 미분양을 남기면서 미분양 가구 수가 한 달 만에 237가구 증가하는 등 지역 내 미분양 세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나선 가운데 부산에서도 3개 분야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을 디스플레이와 산업용 펌프, 비철금속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